그래서 저는 국가폭력에 의한 지난 시절의 모든 그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박정희 대통령 왜 놔두냐? 제가 볼 때는 법에 써있는 대로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그렇죠. 법에 써있는 대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국민들한테 나 지지해 주십시오 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자기가 지금 촉칼로 자기 마음대로 딱 해서 대통령 돼버렸으니 그러니 안 좋은 선례죠. 그걸 후손들이 자꾸 뒤따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손들한테 뒤따라 배우려 할 만한 모범 사례가 아니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걸 참 좋은 대통령이었다. 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역사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라고요. 그러면 공이 전혀 없었냐? 공이 있죠. 그 공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족보에서 무엇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세기 문제의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서 20세기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새로운 2011년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20세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말하는 행복한 변화라고 하는 슬로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20세기에 어떤 걸 변화시킬래?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20세기로부터 우리가 21세기로 전환되어지고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마치 우리의 네덜란드 상인대가 먼저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화란의 조총과 우리가 얘기하는 조총으로 알려진 총포와 화약을 전달하고 상해를 전달했던 그것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면서 끝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었는데 평화적으로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지구로부터는 지구라고 하는 큰 지구본에 불이 4개가 붙었는데 그 4개의 불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고 그리스 로마에서 유럽으로 가고 그 유럽으로 넘어간 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불이 이렇게 붙었지요. 그게 가장 큰 인류사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0년 동안 일어난 일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시아권에서 인도와 중국의 문명이 다시 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날, 배부른 날, 논둑에 났던 쥐불놀이 구경하는 심정입니다. 역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쥐불 번듯이 서로 번져가면서 불이 서로 섞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이 20세기의 관점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패턴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드는 것이 20세기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다윈의 철학을 이제 바꾸자. 첫 번째로 다윈의 적자생존론에 대한 저는 재전환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 야 이놈 자식아 공부해. 너 공부하라고만 나중에 뭐 되려고 그래.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도 부모로부터 들어왔고 나도 스스로도 자기 자식에게 좀 하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철학과 사상이 들어가 있을까요? 적자생존론입니다. 근데 이 적자생존론은 우리가 20세기까지의 다윈의 적자생존론을 받아들였을 때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없이 잔인해질 수도 있었고 한없이 튼튼해질 수도 있었고 강인해질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적자생존론에 기반한 행정과 행동 철학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축산업 형태가 또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이 현실이. 결과적으로는 다윈의 적자생존론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철학이 아니라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자연 속에서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의 철학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조화와 균형의 철학이 적자생존의 진수이지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것이 다윈의 적자생존론의 철학은 아니다.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 조화와 균형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다시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사실상 새로운 행정도 할 수가 없고 새로운 기업도 할 수가 없고 정은창 교수가 초과이득 공유제를 얘기하죠. 예. 기업들은 웬 말이냐 정경련이 막 난리를 부리죠. 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를 지냈으니까 이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밑에 한한성 총리한테 저 좌파니냐고 공격할까지는 못합니다. 아마 김대중 정부 밑에 정은찬이었으면 아마 좌파 빨갱이라고 공격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TP에도 관계자도 계십니다만 사실상은 TP에서 인큐베이팅된 새로운 기술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큐베이팅돼서 대기업과의 협력업체가 되는 그 협력 관계에서 그 기업의 생존력은 얼마나 될까? 쉽게 말하면 사육연한이 얼마나 될까? 대기업 관점에서는 사육연한일 뿐이거든요. 공생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원가절감의 구조 내에서 이용할 만큼만 고기간 딱 이용해버리면 그 기업은 쭉 빨린 다음에 끝나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업 선택기금의 어려움이고 우리가 현재 접근하고 보게 되어 있는 청년 실업자들 88만 원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 고통의 현실은 끊임없는 실업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 실업의 문제는 사회적 복지기금과 국가재정과 실업기금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서 사실상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풀잠에서 오줌 누는 효과를 그대로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이 구조를 깨지는 못합니다. 이 구조를 한번 깨보자고 추가 이윤 추가이득 공유제를 하자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죠. 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로부터 21세기로 넘어가는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관론이 이 적자생존의 다윈의 철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아마 여기 계신 대선배님들도 저보다 한참 연배는 유시지만 식민지를 겪었던 지난 20세기의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나라와 나라가 서로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식민지가 되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의 속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문민 통치다 뭐다 해서 옛날처럼 노예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나라와 나라가 땅 따먹기 했던 그 게임에서 일장기를 뒤에 걸고 차를 크고 교실에 들어왔던 그 선생님은 어떠한 개념으로 조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을까? 그 사람도 뭔가 자기 마음에 뭔가의 논리적 기반이 있고 자기 스스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여해야 사는 건데 그 순서는 그 칼을 찬 그 일본의 선생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쳤을까? 왜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당하다고 얘기했을까? 물론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논리도 있고 서양이 침략하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뭉치자는 논리도 있을 것이고 막 서양이 먹는 것보다 아시아끼리 이렇게 뭉쳐서 하자는데 왜들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하는 일본의 아시아를 생각하는 그 열혈지심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끝내 이토 히로부미를 쏴주긴 안중근도 동양의 평화를 얘기하면서 동양의 평화 정신을 얘기하는 구조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것은 강한 놈이 약한 놈 먹는 거 순리다. 이 구조를 계속 유지시켜가지고는 기업이든 정부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21세기로 넘어가는 가장 큰 구조여야 된다. 이 적자생존론에 입각한 이 적대적 투쟁관이 그리고 이 적대적 투쟁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정의의 신념이 이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역사 투쟁이고 사회 투쟁이라고 믿었던 그 시절의 믿음과 철학을 가지고서는 실제적으로 사람과 대화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곧바로 그것은 선과 악의 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미국을 이끌었던 미국의 12년간의 기간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졌던 그 적대적 투쟁관들은 사실은 전 세계를 더 혼란으로만 빠뜨렸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20세기를 넘자, 적자생존의 철학을 넘자, 적대적 투쟁의 관계를 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나도 오를 수 있고 상대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양성 속에서 황희정